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탈탈핵 선언, 토탈핵 경문 제5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속고 있답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좀 더, 지난번에 한 걸 조금 수정 겸해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난번 방송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을 기저 발전으로 쓰고 있지 않답니다. 늘 돌리고는 원자력처럼 늘 돌리는 발전으로 쓰지 않고 아예 첨두 발전으로 쓰고 있답니다. 즉 피크 때만 돌리는 걸로 쓴답니다. 즉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력 발전 자체가 워낙 양이 미미해서 늘 돌려봐야 의미가 없고요. 수력 발전도 계속 발전하게 되면 이 저수지 수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전량이 떨어지거나 발전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전기가. 따라서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부족해지는 피크 타임이 되면 그때 돌려가지고 피크를 해결한답니다. 양수 발전은 한 500m에서 떨어뜨려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피크를 해결해 주는데 수력 발전소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첨두형 발전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이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이 수력 발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요 더 이상 수력 발전소를 지을 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 바로 북쪽에 팔당댐이 있잖아요. 팔당댐의 만수위가 청평댐이 그 다음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데 거기에 하류 높이와 같아요. 더 이상 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청평댐에서 만수위가 되면 의암댐 하류와 같아요. 계단식으로 쭉 가서 다 찼기 때문에 한강을 예로 들었지만 남한강도 마찬가지고 다른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력 발전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세종대왕 때 우리 앙부일기라는 해시계, 자경루라는 물시계를 개발했었다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사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시계는요 현대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지금은 초에 몇 분을 맞추는 첨단 시계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시간으로 24시간도 아니고 12시간으로 나눠서 분도 정확하지도 않은 시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엉망이 됩니다. 방송도 못하고요. 그래서 현대는 굉장히 질 좋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지금은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는 화전이나 원전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염됐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방사능이 무섭습니까? 한때 후쿠시마 사건 또 뭐 기타 등등 했을 때 우리도 방사능 공포에 젖은 적이 있는데 그게 더 무섭습니까? 팬데믹이 무섭습니까?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요 인간의 몸을 되게 숙주로 합니다. 그죠? 뭐 천상갑을 한다고 하는 건 인간한테 퍼지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사람이 계속 전염의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통해 왔는지 추적을 해서 방역을 합니다. 방사능은 숙주가 있나요? 제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방사능은 대기 중으로 퍼지기 때문에 물로 퍼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숙주가 없습니다. 그냥 퍼집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짓는 동물이잖아요. 따라서 사람끼리 모여 살면 숙주가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퍼집니다. 바이러스로. 그러나 방사능은 누가 하나 뭐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퍼지지는 않습니다. 방사능은 이렇게 주로 공기중을 그것도 가벼운 것들은 무거운 것들은 땅에 내려앉으니까 그쪽만 오염되고 무거운 것만 대기중에 퍼질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렇게 퍼질 뿐입니다. 팬데믹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요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바이러스의 수명이 매우 짧잖아요. 인간은 한 70년 살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들은 뭐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몇 대가 내려가니까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게 살아나오면 변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또 백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험한 겁니다. 방사성 물질은 돌연변이가 없죠. 자, 근데 왜 그렇게 과거에 방사능을 두려워하셨나요? 지금 팬데믹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뭐 건강하면 되지, 면역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예.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방사능에 두려워하셨나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속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구에는 실제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964년 미국, 영국, 소련이 더 이상 대기권 핵실험을 하지 말자라는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 세 나라가 지구상에서 숱한 핵실험을 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랑 똑같은 그런 실험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는 74년, 중국은 80년까지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는 방사능 물질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방사능 물질이 떠도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오염이 되셨나요?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지하 핵실험은 미국은 92년, 소련은 90년, 영국은 91년에 각각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96년까지 했고요. 96년에는 이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조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다섯 나라는 안 했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98년까지 했고 북한은 2017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하시려면요. 방사능 문제로 비난하시려면은 이런 나라를 비난하셔야 됩니다. 북한 특히. 자, 이렇게 방사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숙주가 없기 때문에 무리 짓는 인간들을 통해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떠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감기가 지나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감기 때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공포로 퍼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누군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사파입니다. 1986년도에 대한민국 대학가를 이끌었던 게 운동권을 이끌었던 게 전대협인데 전대협이 1986년에 불렀던 노래가 반전 반핵가입니다. 이 반핵을 외치면서 이 물론 핵은 미국 핵이 나가라 이 땅에서 나가라는 건데 핵의 공포를 퍼뜨립니다.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회원인 박지흠 씨가 작사곡한 노래죠. 제국의 발톱이 이 강토 이 산하를 하면서 핵에 대한 공포를 극도로 퍼뜨립니다. 이때 핵은 핵무기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틈인가 원전으로 싹 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88년에 김승국 씨가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이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무렵부터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은 주사파의 구호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구호가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핵무기를 빼내라. 미군 나가라 양키 고홈. 그리고 미국은 북한 때리지 마라. 반전. 미국 핵무기 가지고 나가라. 이걸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누구와 비슷한가요? 이때만 해도 핵은 핵무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싹 변합니다.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 정책을 펼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핵무기도 빼내고 유럽에 있는 것도 대부분 빼내고 다 빼냅니다. 미국으로 가져가거나 미국 비행기나 함정에 태우는 걸로 정리해버립니다. 한국에서 핵무기가 빠지니까 이 주사파 세력들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반핵이 대한민국에 있는 반원전으로 바뀝니다. 근데 원전은 뭐 한 군데 쭉 모여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방패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걸 선동을 해가지고 구럽도 사태, 부안 사태, 뭔 사태 숱하게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공포잖아요. 반 이상이. 실제 뭐 대부분의 살아난 젊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는데 심한 감기였다 이 정도인데 뭐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방사능에 대한 방자만 나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네? 구럽도 사태, 부안 사태. 그런데 그 90년대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서 94년도에 강석조 갈루치가 제네바 합의를 합니다. 그 전에인가요? 북한은 핵무기 개발하는 것처럼 시호를 해갖고 서울에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때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전 반핵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뭔가 수상한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원전의 숨통을 끊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휴업을 하겠다 그러고 원전 관련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팬데믹으로 지금 일자리 어려운 판국에 일자리 죽이고 있고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왜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 이유를 압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한테 졌었죠.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해보면요, 이 지역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어갖고 대체로 해보면 보수가 50이 진보라고 하는 뭐 진보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한 48 나옵니다. 이거 못 깹니다. 이미 정동영 씨도 패했었고 문재인 씨도 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승 전략으로 몇 가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핵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미 방패장 문제로 한국은 예민해져 있으니까 탈핵을 꺼내면은 역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원전은 4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3군데가 영남에 있고 1군데가 호남에 있습니다. 고리, 월성, 울진은 영남이죠. 영광만 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탈핵 구호를 외치게 되면은 고리 원전은 부산광역시 소속이고요. 월성 원전은 가까운 곳에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인구 몇백만의 도시가 있죠. 울진은 뭐 큰 도시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대도시에서 탈핵을 지지하게 되면은 보수 세력이 떨어져서 집권할 수 있다. 이게 문재인 캠프의 필승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판도라를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주 지진 때 쫓아가서 막 이렇게 선동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2012년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네. 바로 탈핵으로 보수권을 영남권을 분열시키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필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북한과 주사파에 속은 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는요.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 하다가 나가긴 했지만 주사파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민주주의인 PD 계열이 있습니다. 산호맨 계열로 과거에 조국 씨가 있다가 나갔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PD, NL 계열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주력은 NL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삼국사기 백제봉기 계로왕조를 보게 되면 또 고구려봉기 장수왕조를 보게 되면요. 백제하고 고구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 백제를 치기 위해서 고구려에서 중도림을 백제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바둑을 잘 떴대요. 그때 바둑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학생들 막 컴퓨터 게임 많이 하죠. 그것처럼 쉬는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을 계로왕이 좋아하니까 가서 바둑 두자고 해갖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성을 다시 쌓아라. 궁궐을 새로 지어라.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권위가 쓴다. 왕권이 선다. 그래서 막 그걸 짓습니다. 백제 국고가 마르죠. 그리고 도림이 3년 후가 싹 사라집니다. 그때 장수왕이 쳐들어갑니다. 5만 병사를 보내니까 그때 내가 속았구나. 뭐 경제력이 있어야 싸우죠. 그 도망갑니다. 계로왕이. 그때 고구려 장수가 딱 잡습니다. 재증걸루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침을 탁 뱉고 목을 벤 걸로 나옵니다. 재증걸루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계로왕한테 원한을 품고 고구려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계로왕을 죽입니다. 이때 백제가 참패를 해가지고 왕이 죽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백제는 한성의 수도를 뒀는데 지금 공주인 웅진으로 도주해서 그 아들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인데 문주가 다시 백제를 세웁니다. 조그만 백제가 되죠. 그때 문주가 왜 살았는가 하면은 낮에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군을 부르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 본인은 살아갔고 저 남쪽으로 가서 조그만 백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백제의 역사에서 참혹한 심리전 공작전에 속은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원천이고 우리 한국의 국력의 자랑인 이걸 없애는 게 주사파와 북한에 속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필승 전략으로만 했으면 그걸로 끝내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대한민국을 이끄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왜 가느냐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제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필승의 선거 전략이었지만은 어쩌면 대한민국에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한 게 탈핵 정책이 아니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원자력 전문가가 또 경제학자들이 원전을 안 하면 어떠어떠한 손해가 있다는 건 수치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거기까지 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큰 구도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했죠. 뭐 날씨 따뜻해서 얼음이 안 얼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운데 겨우 얼어갖고 했더니만 뭐 날이 누워가지고 또 어쨌다 그러는데, 그때 환경장관하고 환경단체들이 산천어들을 대량 학살시키고 있다고 막 비난했어요. 며칠을 굶겨서 풀어줬기 때문에 낚시 걸면은 그냥 막 낚이게 해서 사륙의 대축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비난이 굉장히 많았죠. 환경론자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진보적인 소설가인 이회수 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어요. 이분이 화천의 홍보 대사를 겸하고 있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산천어 축제는 해마다 150만 명이 넘는 오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다. 유일한 흑자 축제다. 근데 지금 화천은 군부대가 자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육군 여러 부대 없었죠. 군부대 없앴죠. 대지열병 돌았죠. 집중호우 왔었죠. 강물 범람했죠. 얼음도 안 얼어서 돈도 못 벌고 있죠. 근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데, 또 코로나까지 돌고 있는데 화천군은 경제할 게 없단 말이야. 이걸로 연간 한 1,300억 벌었는데 이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이 배부른 돼지들 아니냐 너희들은. 너희는 배불러서 환경이라 하라 그러지 우린 굶어 죽을 판인데.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회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인간들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느냐. 그게 현실인데 그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학대를 받고 사육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산천어 축제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화천군이 잘못됐다가는 환경부 장관,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는 자갈이 많으니까 자갈을 구워 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 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위험하다는 이유로 원전 안 하고 화전 안 하고 뭐 안 하면 뭘 어떻게 살으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잘 관리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게 뭐가, 사람이 사람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계속 원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이상하게 봐야죠. 이회수가 바른 말 했습니다. 이회수는 경제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환경도 먹고 살 수 있을 때 환경이지. 그리고요, 환경 문제는 이 좌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전두환 정부 때 처음으로 환경청을 만들어서 환경을 중시한 것도 보수파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제2의 백제가, 계룡왕이 이끄는 백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